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힘들어도 그 사람이 부탁하면 왠지 모르게 돕고 싶어집니다. 심지어 먼저 나서서 챙기고 싶은 사람도 있죠. 왜일까요? 단순히 그 사람이 말이나 표정이 예뻐서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됨됨이에서 그 힌트를 발견하곤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다. 이 사람은 함께 성장하고 싶게 만든다. 그런 사람 곁에선 도움을 주는 일도 기꺼운 선택이 됩니다. 오늘은 언제든 발벗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의 특징과 도와주기 싫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하다면 먼저 이 영상의 내용을 꼭 씹어보세요. 도와주고 싶은 사람 특징 첫 번째,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녹입니다. 도움을 받은 뒤 당연한 듯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일에도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는 인격의 격입니다. 진심 어린 고마움은 사람을 존중하는 기본이자 관계의 기초를 다지는 표현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태도에서도 감사가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도와주고 나서도 뿌듯함을 남깁니다. 그래서 또 돕고 싶어집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 특징 두 번째, 받은 도움을 허투루 쓰지 않는 사람. 도움은 자원이자 기회입니다. 시간, 정보, 노력 모두 누군가가 내어준 귀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제대로 활용하는 사람은 다시 돕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그땐 감사했어요 해놓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진심으로 돕고 싶은 사람이 아닙니다. 도움을 진짜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는 사람이 돕는 사람의 열정까지 되살립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 특징 세 번째, 함께 가자는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받기만 하려는 태도는 마음을 닫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서도 항상 함께 성장하고 싶다는 마음을 보입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는 제가 돕고 싶어요. 이런 말 한마디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혼자만 살겠다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살자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마음이 열립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 특징 네 번째, 작은 것에도 감동하는 사람. 진심은 통한다고 하죠. 하지만 그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정성이 들어간 조언, 바쁜 와중에 전한 도움. 그 마음을 정확히 캐치하고 감동해주는 사람은 돕는 사람의 심리적 보상을 극대화시켜줍니다. 정말 감동이에요. 이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이런 말은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감동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 특징 다섯 번째, 실천력이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말은 잘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꼭 해볼게요. 하지만 정말 움직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도움을 받은 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리고 결과를 보여주는 사람은 다시 한번 돕고 싶게 만듭니다. 그의 변화를 보는 것 자체가 보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돕는 사람의 마음을 낭비로 만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도움을 끌어내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 특징 여섯 번째, 책임감을 가진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탑부터 하는 사람은 금세 신뢰를 잃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결국 이사단이 났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결국 도움을 준 사람까지 난처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자기 선택에 책임지는 사람, 실패해도 제가 부족했네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고 주변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돕는 이에게도 존중의 감정을 남깁니다. 도와주고 싶은 사람 특징 일곱 번째,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을 끌지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모두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이런 태도는 단지 말을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도움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사람을 편하게 합니다. 편안함은 신뢰를 만들고 신뢰는 도움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어떨까요?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특징 첫 번째, 항상 받기만 하려는 사람. 항상 요청만 있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움은 상호작용인데 이들은 받는 것만을 당연시합니다. 이번에도 좀 부탁해요. 그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 이런 말은 반복되지만 그 뒤에 언제 한번 제가 도울게요. 는 없습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관계의 무게중심을 무너뜨립니다. 함께 걷는 게 아니라 한쪽이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특징 두 번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 고맙다는 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담긴 감사는 드뭅니다. 도움을 받고도 아무 말 없거나 어색하게 넘기려는 사람 또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 이들은 상대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고 결국 도움의 의미를 지우게 만듭니다. 감사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 예의조차 없으면 더 이상의 연결은 감정 낭비로 느껴지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특징 세 번째,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사람. 도움을 받아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같은 곳에서 넘어지는 사람. 실수할 수는 있지만 성장하지 않는 태도는 결국 지치게 만듭니다. 저번에도 그 얘기했잖아. 또야 이번엔 다를 줄 알았는데. 이런 감정을 반복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시간을 쓰고 싶지 않아지는 게 당연합니다. 조언이 씨가 되지 않는 사람에겐 조언도 멈추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네 번째, 책임은 없고 탓만 하는 사람. 결과가 안 좋으면 누가 그렇게 하라더라. 내가 시킨 게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외부로 돌립니다. 문제의 원인을 자신 안에서 찾지 않는 사람은 결코 변화할 수 없고 돕는 사람까지 책임을 뒤집어 쓰게 만듭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신뢰는 무너지고 관계는 경계로 바뀝니다. 도움이 위험이 되는 순간 손은 자연스레 멀어집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다섯 번째, 항상 부정적인 사람. 만나면 늘 우울하고 말끝마다 불평, 불만, 한숨뿐인 사람. 안 될 것 같아. 그래봤자 뭐 달라지겠어? 이런 말들을 반복하는 사람은 상대의 에너지까지 고갈시킵니다. 어떤 조언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의 가능성도 닫아둔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기만 할 뿐입니다. 결국엔 이 사람을 돕는 건 나를 갉아먹는 일이라는 판단이 서게 됩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특징 여섯 번째, 도움을 폄하하는 사람. 진심으로 돕고 나서 돌아온 말이 그 정도야. 그게 뭐 대수라고. 이럴 땐 정말 기운이 쭉 빠지죠. 도움을 받았음에도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혹은 누구라도 해줬겠지라며 공을 흐리는 사람은 돕는 이의 마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도도 못해줘? 라는 태도는 결국 도와주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결정타가 됩니다.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 특징 일곱 번째,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사람. 항상 남의 힘을 빌리려 하고 자신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요 라고 물었을 땐 진지해 보였지만 며칠 뒤 보면 아무것도 해보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이런 반복은 내가 왜 시간을 들였지? 라는 회의감을 남깁니다. 도움은 스스로 해보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에게 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돕는 사람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엔 심리적 거리두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기에 아무에게나 반복해서 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사람 특징과 도와주고 싶지 않은 사람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도와달라는 말보다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도움을 끌어내는 사람인가? 멀어지게 하는 사람인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면 내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